수학책 118쪽, 119쪽입니다. 아직까지 수학책을 다 풀지 않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학책을 푼 다음에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입니다.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피가 뭡니까? 부피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이야기해요. 즉,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죠. 얼마나 채워지는지를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와 나와 다 중에 어떤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큰 것 같나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선 가와 나를 보면 가와 나는 밑면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네요. 그런데 가보다는 나가 높이가 더 길어요. 그러면 가와 나 중에는 나가 큰 것 같습니다. 자, 나와 나를 비교해 볼까요? 나와 다를. 밑면을 보니까 가로도 나가 길고 세로의 길이도 나가 길고 높이는 같네요. 그러면 다보다는 나가 크겠죠. 자, 가보다도 나가 크고 다보다도 나가 크니까 나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큰 거는 같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어떻게 비교했죠?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상자가 있다면 직접 대어보고 비교하면 되겠죠? 직접 맞대어 봤을 때 더 큰 상자가 부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다른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가상자가 더 긴데 높이는 다상자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상자의 경우에는 부피가 얼마나 채워지는지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물건을 채워보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상자에 어떤 물건을 채우시겠습니까? 가에는 과자를 넣고 다에는 인형을 넣는다면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여기에는 바둑돌을 넣고 여기에는 공깃돌을 넣는다고 해도 비교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을 채워서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을 채워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가로와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르니까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을 채워서 비교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겁니다. 가에는 벽돌이 24개 들어가고 나에는 벽돌이 27개 들어가네요. 다에는 타일이 30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3개의 상자 중에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어느 상자와 어느 상자입니까? 아까 전에 직접 대어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이용하여 부피를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을 채워서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는 모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벽돌을 채워서 부피를 했기 때문에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다음 3번입니다.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유의점은 쌓기나무는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된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쌓기나무를 사용해야 되겠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쌓기나무로 무슨 모양을
만들고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고 무엇을 세어보면 될까요? 개수를 세어보면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채워졌는지,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가 부피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하면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직접 데워보지 않아도 얼마나 채워졌는지 개수를 세어보면 부피를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불편한 점은 크기가 다르면, 크기와 모양이 다르면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